언제까지 개미 투자자로 살 것인가? 인생도 주식도 달콤하게 꿀맛 주식 라이브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번 한 주 날씨가 정말 무더웠습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날씨만큼이나 우리 주식시장도 뜨거웠는데요. 2년 5개월 만에 코스피 2,800선 터치하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 그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변동성 시장 안에서 정말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럴 때 내 계좌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계좌 회복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범준 멘토님과 함께 내 주식, 내 계좌 회복하는 법 오늘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꿀맛 라이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꿀맛 라이브 김범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네. 또 금요일 시장 계좌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네. 오늘 또 김범준 멘토님께서 와주셨는데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오직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회복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는 김범준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금요일 또 계좌 회복이라는 또 주제로 또 열심히 50분 동안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아직, 네. 네. 지금 요즘 시장이 좀 어렵죠. 어렵고 또 힘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우리 문제점, 네, 문제점을 좀 우리가 좀 찾아보고, 예, 거래서 우리 50분 동안 한번 솔루션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진짜 내 계좌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뭐 네. 강의, 설명도 해주시고 기법 강의도 해주시고 하는데 사실 이 계좌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왜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계좌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일단 우리의 지금 목표가 네. 다 이제 계좌 회복이지 않을까,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수익도 수익이지만 네. 그래서 계좌 회복에 대한 좀 목표, 그런 분들이 일단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종목 추천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시황 분석 그리고 뭐 지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법, 이게 과연 지금 시장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올바른 그런 방송일까,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PD님이랑 계좌 회복에 필요한 포인트만 좀 강의하고 싶다. 결국 주식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부분만 우리가 좀 알고 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기준, 중심점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에 이런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계좌 회복에 좀 필요한 부분 좀 50분 동안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계좌 회복이 위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좌 회복 자체는 어렵겠지만 계좌 회복에 필요한 우리 자세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가 기준 강의를 일단 준비를 했고요. 그 부분을 첫 번째 우리 50분 동안 좀 진행할 거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지금 계좌 회복할 수 있을까? 또는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좀 지금 시장을 좀 포기하고 뭐 언젠간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좀 멘탈적으로 흔들리시는 분들에게 좀 할 수 있다. 이거 쉽게 접근하면 오히려 더 쉽게 풀리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포인트를 잡고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50분 동안 이
두 가지만 좀 가져가신다고 하시면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겠지만 계좌 회복에 꼭 도움이 되실 거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계좌 회복 강의에서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강의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앵커님 네. 혹시 뭐 주식을 보실 때 주식 뭐 하고 계시나요? 네, 주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주식을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 중요하게 보는 부분? 기업을 볼 때요. 네. 기업을 고를 때 네. 최근 성장세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장세, 네. 매출 아니면 주가의 성장? 주가의 네. 성장 그러면 차트 같은 네, 관점.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차트적인 오. 관점에서 좀 더 네. 심도 있게 좀 다뤄볼 텐데 네. 우리가 이제 차트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차트가 과거, 결국 이제 과거에 지나간 자리를 결국 이제 차트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차트만 본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네,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이게 차트라는 게 꼭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분석이 이번에는 좀 맞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틀릴 때가 있고 그렇게 좀 시행착오로 많이 겪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 주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변해도 사람들 마음 변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공포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을 무섭다고 파는 경우가 좀 많고 주가가 또 올라가면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욕심내는 부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좌 회복에서 왜 이 차트 분석에서 한번 심리를 또는 이 기본적인 부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다뤄볼까. 그래서 첫 번째, 이 심리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이 저는 추세라 생각을 해서 첫 번째 강의는 추세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총 제가 4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추세 분석을 좀 강의를 한 거고 강의를 또 진행할 텐데 우리가 이제 추세 강의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사실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우리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성장세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추세는 올라갈 때 주로 우리가 많이 분석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혹시 앵커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떨어지는 칼날에 잡지 않는다 이런 뭐 격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봤죠. 네. 그럼 그것도 주식에서 같은 행사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떨어질 때, 네. 떨어질 때는 주가를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잡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네. 결국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주식 경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추세 분석에서 배워야 될 부분은 잘 가고 이제 성장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조심해야죠. 그렇죠. 조심을 네.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우리가 맞아요. 추세를 이렇게 꺾였는지 좀 네, 그 추세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쉽게 네.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네. 만약에 추세가 이제 꺾였다가 네.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기회가 되는 포인트일까요? 아닐까요? 네, 올라온 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엄청 큰 기회지 않을까요? 네. 엄청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좀 이따 이제 차트를 네. 보여드릴 텐데 기회가 맞을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오. 그 부분을 우리가 큰 틀에서 일단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그러니까 고점에서 꺾여가는 부분, 저점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풀어내드릴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총 4가지를 준비했는데 결국 고점에 대한 기준입니다. 고점의 기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물리는 경우가 좀 많죠. 종목 들어가다가 이게 더 갈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종목을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 시점이 고점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좌 회복을 하려면 이제 고점인 종목들을 잘 피해갈 수 있어야 된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겠고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고점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강의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이제 고점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어느 걸 배워야 될까요, 우리 앵커님? 이제 고점 봤으면 저점을 봐야겠죠. 아, 그죠. 정확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제 고점을 배웠으면 네. 이제 저점을 배워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주식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결국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요즘 계속 떨어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우리 앵커님? 맞아요. 진짜 예. 거의 막 한 달씩도 떨어지더라고요. 한 달도 떨어지고 거의 지금 시장이 올라도 거의 네. 뭐 1년 넘어서 맞아요, 2년 넘게 맞아요. 막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분명 바닥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여기가 바닥인지. 바닥인데 그러면 지하실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떨어지는 칼날을 우리가 잡지 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점 있는 종목들을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아무 대응도 안 하고 네. 그렇죠.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저점에서 결국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포인트들 그런 부분을 그래도 고점 배웠으니까 저점에 대한 기준을 제가 오늘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세 배웠고요. 고점 배웠고요. 그리고 저점 배웠으면 네.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고점에 있는 종목들 피하고 또 추세가 깨져 있는 바닥인 종목들 피하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자리가 되는 부분 결국 혹시 앵커님 이런 경험도 들어보셨어요? 어떤 경험이요? 주식 무릎에서 사서 이제 어깨에 팔아라.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예전 격언이긴 한데 요즘 주식도 이 패턴이 정말 좀 잘 맞고 오, 있습니다. 네. 아 그래 바닥에선 살 수는 없지만 맞아요. 결국 바닥에서 지금 우리가 추세를 배웠기 때문에 배울 거기 때문에 결국 바닥에서 올라온 그 추세 자리가 우리가 궁극적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좌 회복하는 데서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를 좀 배웠죠. 네. 배울 거죠. 그래서 고점, 추세, 저점, 그 매수 타이밍 모두 제가 여태까지 이 방송 오뚜기 특강 방송에서 이제 5시마다 금요일마다 좀 해드렸는데 네. 오늘이 제 금요일 방송에서 지금 마지막 방송입니다. 진짜요? 네. 저도 좀 아쉽고 네, 이제 너무 아쉬우실 것 같은데. 6월 제가 한 4월 달부터 지금 달려왔거든요. 네, 지금 한 3개월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계좌 회복할 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추세와 그리고 고점 저점 그리고 매수 타이밍까지 짧게 오늘 50분 동안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또 강의 부분마다 집중해 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네. 오늘 처음 만나 뵀는데 그죠? 이렇게 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더 아쉽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더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 멘토님께서 더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인 만큼 여태까지 방송에서 다뤄주셨던 내용 총 정리해서 정말 알짜들만 모아서 전해주신다라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진짜 내 계좌 회복 성공을 해서 정말 그 투자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제 정말 나도 수익률 가득 가져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오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강의 추세, 고점, 저점 그리고 매수 타이밍까지 어떻게 내가 잡아갈 수 있을지 내 포트에서 단단하게 꾸려갈 수 있을지 오늘 강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강의가 이제 추세 강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추세를 이제 보기 전에 네. 차트 두 종목 먼저 한번 보고 좋습니다. 이제 추세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SK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좀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긴 한데 지금 한번 기간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기간 우리가 추세가 방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일단 두 종목을 간단하게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1년도 동안 21년도, 22년도, 23년도 대략적인 흐름은 약 한 2년하고 한 1개월 정도 떨어지는 추세가 나왔다. 이게 한 방향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요. 2023년도 한 2월 달 기점으로 대략적으로 지금 한 1년하고 한 6개월 이상, 6개월 정도 올라가고 있다.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JYP라는 종목도 잠깐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JYP 차트 흐름을 보시면
결국 조금 차트를 당겨보면 이게 2020년도 3월 달부터 한 2년 6개월 이상 올라간 흐름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23년도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약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큰 흐름에서 왜 이 두 차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냐면 한쪽 방향이 정해지면요.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지만 모든 종목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 종목이 계속 가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포인트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세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앵커님? 쉽게 배워야 된다. 그렇죠? 이 종목이 언제 떨어질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1년 넘게 올라갔고 또 1년 넘게 떨어졌는데 네. 이게 변하는 시점을 우리가 쉽게 알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태 또 이제 고점에서 종목 들어갈 때 실수하는 부분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꺾이는 부분 먼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JYP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JYP 종목을 우리가 보면 결국 꺾인 부분은 우리가 지나가고 나선 알아요. 네. 언제부터면 이제 7월 달부터 이게 이제 꺾여갔다 알지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요 자리를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9월 달 자리로 이제 돌아간다고 하면 분명 여태까지 추세 흐름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종목이 그냥 좀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변해도 이 종목을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계좌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네. 지금 이 자리만 봤을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추세가 완벽하게 깨진 시그널을 확실하게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더 사지 않고 파는 기준이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추세에서는요. 보조지표를 좀 이용하면 좋다. 쉽게 볼 수 있게. 그래서 설명드렸던 쉽게 보기 위해서 물론 이제 차트도 우리가 보기 위한 보조지표이긴 하지만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랭코 차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지표 이렇게 차트를 한번 뜯겨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 네. 그러니까 모든 HTS에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랭코 차트라고 여기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여태까지 JYP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 시점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자리가 랭코 차트로 돌려보면요. 어느 자리냐면 바로 요 자리예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의 기준이 뭐가 달렸냐면 상승 중일 때는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올라갈 때는 저점이라는 것은 이제 V자를 우리가 파고 저점을 올리는 그 단계를 우리가 이제 추세에서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2023년도 7월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여기 기준을 저점을 깨고 떨어지면서 저점, 또 저점, 또 저점, 또 저점을 지금은 아예 저점 구간이 없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요 부분, 아예 지금 처음 저점이 깨진 구간부터 이 종목은 여태까지 한 1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패턴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차트에서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파란색, 빨간색이 너무 자주 보여서 애매하단 말이죠. 근데 랭코 차트를 보면 선이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 추세가 변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에코님에게 말씀드렸던 네. 떨어지는 칼날에서 우리가 종목을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야 됩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됩니까? 떨어지는 칼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잡으면 안 되죠. 네. 오히려 조심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올라갔던 추세에서 제 랭크 차트를 활용하신다 그러시면 오히려
떨어질 때는 이제 추세가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방향, 1년 넘게 이어왔던 방향이 1년 넘게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 흐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추세를 지금 계속 이제 떨어졌던 부분인데 네. 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이제 아. 저점을 올리는 부분이 좀 있겠죠. 네. 반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추세를 랭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은 랭코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보니까 저점을 깨고 저점을 계속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지만 네. 오히려 언제부터 2022년도 11월 달 기준은 이 기준을 본다고 했을 때는 단 한 번도 저점을 깨고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저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추세 부분은 결국 쉽게 보자. 그러니까 추세를 결국 이제 계좌 회복을 하려면 내가 이제 추세를 변하는 고점에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랭코 차트를 통해서 쉽게 볼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차트 보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게 첫 번째 강의입니다. 네. 자, 좀 어려웠나요, 우리 앵커님?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쏙쏙 됐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의 좀 네. 빠르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고점 강의로 이제 고점. 들어가 본다고 했는데 네. 고점 강의는 지금 계좌 회복을 하려면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종목이 이제 손실 중이니까 네. 그리고 또 종목들이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급하고 답답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주식 처음 할 때는 네. 그런 마음 봐야 돼요. 그냥 이 들고 있는 종목 그냥 싹 다 팔고 싹 다 다시 팔고 시작하고 싶고. 그냥 지금 네. 인기 있는 종목도 하나 딱 잡으면 맞아요. 빨리 이거 복구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종목들이 네. 막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일까요? 아니면 지금 막 상한가 가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일까요? 지금 이미 갈 만큼 간 갈 만큼 종목들이. 간 종목들이 네. 계속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는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제 생활을 제가 하면서 네. 이거 고점 제가 종목 상담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네. 종목 상담 받아보면 거의 이제 주식하신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들 또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 종목들 포트폴리오 보면 최근에 인기 있는 종목들을 다 최고점에서 잡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점을 조금 더 쉽게 그냥 이 정도 올라오면 그냥 모든 종목들 공통점으로 이 정도 올라오면 이 종목은 고점이다 라고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해서 한 5년 동안 고점인 종목들을 한번 패턴을 파악해 봤습니다. 오. 그러니까 딱 이런 명확한 기준이 나오더라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나오냐면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올해 1월 달이 뭐 주가를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종목을 GST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이 올해 1월 1일 주가예요. 올해 기준을 본다고 해서 27,000원. 그래서 전 고점은 1월 달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은 고점이다. 단기 오, 고점이다. 그런 네. 기준을 좀 내봤어요. 단순하게. 그러면 27,000원이니까 2배 이상 올라가면 한 54,000원 나오겠죠? 자, 54,000원을 선을 긋는 거예요. 54,000원을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가격대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5년 동안의 종목들을 한번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이 중에 10개 중에 9개가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한 개는 물론 그 중에 한 개는 뭐 2배 이상 3배, 4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9개 종목은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주식 우리가 차트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률, 그렇죠? 그쵸. 패턴을 보고 우리가 그 확률을 투자하는 건데 결국 90%의 확률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10%의 가능성만 믿고 이 종목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배, 그러니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은 그냥
패스한다. 아무리 사고 싶어도 패스한다라는 거고 이것도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만에 하나 2배 가서 떨어진 종목 충분히 싸게 느껴진 종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사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그래서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떨어질 때도 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이 최근 인공지능에서 올라갔다 이제 떨어진 부분인데 이것도 기가 막히게 딱 2배 올라가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올해 1월 달 주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15,000원. 15,000원 올해 1월 달에 15,000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종목은 3만 원이 아니고요. 오히려 2배 넘게 올라갔어요. 거의 5만 원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결국 지나와 보니까 제가 말했던 이 3만 원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2만 원 아래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는 뭡니까? 아, 연초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죠? 굳이 이 종목을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결국 이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면요. 결국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종목을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되잡아주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추세 쉽게 보는 방법 말씀드렸고 고점 정말 쉽게 보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강의가 있는데 잠시 물 한 잔 먹고 와서 바로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실 4가지 가운데 2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세와 고점. 사실 이 추세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텐데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가 하락이 맞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을 것이고 지금 고점을 찍었다,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달리는 말을 타고 싶은 마음을 잘 억누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추세를 잘 파악하고 여기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강의들 우리 멘토님께서 오늘 또 마지막 강의인 만큼 알짜배기 이야기들 가득 담아서 해주셨는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그런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멘토님께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너무 아쉬우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강의 내용일까요? 일단 오늘 제가 오늘. 강의를 1강부터 네. 4강까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그런 차트를 저 김범준 멘토와 똑같이 설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계좌 회복의 첫 번째 기본기 다지는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결국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사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기준선 가지고 매매 타이밍까지 교육을 또 준비를 했어요. 오늘 방송 다 들으시고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까지 무료로 다 들으신다 그러시면 저는 계좌 회복의 첫걸음은 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좌 회복 이 강의 끝나고 참여 안내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정 앵커님은 잠깐 안내해 주세요. 네, 제가 또 어떻게 이 계좌 회복할 수 있을지, 이 강의 함께 할 수 있을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멘토님께서 아까 직전에 뭐 고점 강의도 그렇고 추세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때 기준선을 하나씩 잡아주셨습니다. 기준선을 딱 그어보니까 이 추세가 하락 추세구나, 상승 추세구나가 딱 눈에 보였는데 이제 멘토님 옆에 없을 때도 진짜 내 계좌 회복하려고 하면 내 스스로도 이 기술을 딱 장착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제 나도 이 계좌 회복을 위해서 이 기술 한번 스킬 장착해보고 싶다. 기준선 정말 탄탄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해주신 특별 강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이지만 이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에 함께
준비할 이 특별 강의 함께 하실 수 있는 안내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너무 아쉽다. 나도 정말 내 계좌 꼭 회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깐 영상 보고 와서 나머지 기법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맛 주식 라이브 김범준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계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짜배기 강의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추세 고점에 이어서 저점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이제 진짜 내 계좌 회복할 수 있을지 강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저점입니다. 네. 멘토님 저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잡아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네. 제가 고점에서 네. 고점을 제가 5년 동안 차트를 돌려보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고점을 좀 확인하는 방법을 네. 좀 알아볼까 이런 고민을 해서 2배라는 기준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렇죠. 저점도 또 5년 동안 차트를 다 돌려봤습니다. 저점을 잡은 종목들의 특징이 뭘까? 결국 내 종목이 바닥을 알리는 신호는 뭘까? 평균적으로. 이것도 확률인 거거든요. 결국 대다수의 종목들이 계속 떨어지는데 거기서 저점 포인트가 공통적인 게 뭘까? 이거를 좀 고민했는데 결국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오. 그게 이동평균선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선들을 보지 않고 이동평균선 안에서 한 가지 선만 딱 켜고 이 선을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만 보도록 할게요. 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입니다. 요즘에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고 좀 상승세가 좋은 종목이죠. 변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 주주분들은 이미 2년 동안 3년 동안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언제 고점이었냐면 2021년도 정확하게 요 자리로 고점을 찍고 나서 몇 년 동안 떨어졌냐면 거의 2년하고 거의 6개월 넘게 와. 떨어지는 거의 고점 대비 80%가 와. 떨어진 종목입니다. 와. 자, 이런 종목 들고 있으면 우리 어떡할까요, 우리 앵커님? 와, 근데 사실 너무 속상하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더 뭐 손절을 하거나 다른 대책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종목들을 어떻게 그냥 방치하거나 그렇게 네, 되겠죠. 진짜 어떡하지 네. 어떡하지만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이럴 때는 네.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네. 결국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 생깁니다. 네. 만약 이 종목을 미리 정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네. 결국 우리가 저점까지 종목을 기다릴 이유가 뭐예요? 결국 지금 물려있는 종목 조금이라도 더 싸게 추가 매수하면 맞아요.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심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빨리 내 종목을 좀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에 종목 지금 그냥 아무 기준 없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좀 하고 계시고 또 바닥에서 조금만 뭐 호재 있어가지고 조금만 5% 10% 이런 게 쫙 반짝반짝하면 아 이때 이제 바닥인가 보다 하고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고 이런 경우 좀 많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오류들을 네. 한번 잡아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300일선 아래에 있을 때는 그냥 만약에 손절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종목을. 그냥 오히려 그냥 냅둡니다, 종목을. 오히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결국 좋은 기업들은 결국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이 당시에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샀다고 하면요. 지금 이 보라색 선이 300일선인데 300일선 밑으로 만약에 종목이 떨어지면 결국 중간중간 이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안 할 겁니다. 오. 오히려 그냥 뭐 손실 나더라도 더 들고 갈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왜 이 300일선 기준을 보냐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추세 강의를 본다 그러면 네. 300일선 기준이 1년 기준인 거거든요. 1년의 평균선인 건데 1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칼날에서는 우리가 종목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면 안 되죠. 네, 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쉽지만 저라면 이 300일선 기준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종목을 기다리겠다. 이런 좀 결론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300일선을 만회하나 내가 아무 기준이 없이 그냥 여기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한 30% 정도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네 하고 무턱대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시점이냐면 2022년도 7월 달이에요. 아. 근데 거의 1년 넘게 계속 떨어지고 다른 종목 올라갈 때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박스권이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점은 어디서 나온다? 이 300일선, 1년 기준이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시점들은 결국 바닥에서 1년 평균선을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추세가 변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와. 올라오는 시점. 그러면 그러게요. 지금 네. 이 시점에서 네. 지금 여태까지는 300일선을 돌파하다가 무너지고 돌파하려다가 이런 식으로 무너졌는데 지금 자리들은 돌파하고 나서 확실하게 돌파하고 이게 1개월 이상 돌파가 돼가지고 지금 뭐예요? 거의 1개월 넘게 아예 돌려졌다라는 거죠. 그럼 네. 차트를 한번 쿡 당겨볼게요. 자, 그러면 다 지워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를 들고 있었지만 결국 기회는 우리가 여기서 추가 매수할 수 물론 바닥은 아니에요. 그쵸. 결국 최바닥권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릎에서 사야 된다라는 기준이 오. 결국 이 300일선 기준을 돌파하는 시점이 확률이 훨씬 높아지더라. 네. 훨씬 높아지더라. 그러면 시간도 우리가 결국 여기서 투자할 거를 충분히 더 땡겨가지고 타이밍 맞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저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결국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종목이 올라갔지만 지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점 확인하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맞아요. 300일선 기준으로 내 종목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또 이 300일선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네. 대부분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면 300일선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낙담하지 마세요. 네. 결국 주식 또 눌렸다가 또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00일선이 돌파하는 시점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강의는 이렇게 좀 짧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좋습니다. 네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저점 그리고 고점 네. 그리고 추세도 배웠는데 네. 복합적으로 이제 매수 오. 타이밍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매수 타이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 뭐 아까 대원전선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대원전선을 그냥 좋습니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원전선을 아까 돌파했던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색깔을 한번 더 칠해봤어요. 네. 이 색깔이 뭐냐면 노란색 구간은 21선과 61선이 정배열되는 자리를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고요. 반대로 이 초록 역배열 21선과 61선이 역배열인 구간은 오히려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은 매수 타이밍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국 저는 선을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딱 세 가지. 네. 300 매수 타이밍에서는 바닥을 잡는 거는 300일선을 보는 거고
매수 타이밍은 이 21선과 61선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 노란색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 요 자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돌파만 되더라도 그냥 뭐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는 자리가 있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 최적의 타이밍을 그래도 찾고자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거고, 그렇죠. 결국 이제 그거를 궁극적으로 매매 타이밍에 우리가 비하는 건데, 결국 이 종목 자체는 바닥에서 돌파한 건 알겠으나 바로 300일선 돌파해서 1,200원, 1,300원까지 근처까지 올라갔지만, 만약에 매매 타이밍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결국 이 노란색 구간이 떨어지는 구간까지는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떨어진다라는 겁니까? 거의 한 7, 8% 정도는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기까지는 지금 노란색 구간이 들어오지 않는데, 노란색 구간으로 들어오는 자리들은 우리가 요 300일선 돌파하고 나서 21선, 61선 사이에 있는 요 자리가 우리 계좌 회복할 때 가장 필요한 매수 적적 타이밍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무릎에서 사는 자리예요, 이거는. 네. 결국 최저점은, 대환전선의 최저점은 1,000원이지만 우리가 사는 자리들은 결국 1,200원대, 거의 1,200원, 거의 20 바닥에서 한 20% 올라온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자리가 안정적으로 추세 전환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더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즘에 이제 식품주들이 네. 이제 뭐 라면 관련주라든지 이런 한국의 수출 음식들 K푸드가 좀 열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CJ 제일제당 대형주인데도 제가 말한 이런 패턴들이 들어맞더라고요. 자, 300일선 아래에 있을 때는 바닥이 온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CJ 제일제당이 바닥이 온 자리는 300일선을 돌파한 자리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00일선 돌파한 자리가 요 시점이 나오겠네요. 정확하게 4월 8일 날 1년 동안 떨어졌지만 결국 4월 8일 날 이 돌파한 자리가 좀 보이고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제가 21선, 61선 사이에 있는 자리, 노란색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노란색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노란색 기준에 오지 않으면 네. 이런 자리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 아무리 300일선 돌파하더라도 오. 이게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노란색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란색이 언제 오는지 계속 기다려요. 자,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요 자리를 보면 노란색 구간 안이 들어온 게 좀 보이시나요, 우리 앵커님? 여기가 네. 딱 들어왔네요. 딱 들어왔죠. 네. 요 자리가 노란색 안에 들어오는 자리가 좀 보였는데, 요 자리가 우리가 쉽게 최적 타이밍을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노란색 자리가 또 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놓치면 또 요 자리가 또 있습니다. 노란색 자리가 또 한 번 와요. 노란색 자리가 한 번 또 올라갔다가 또 이 종목이라는 게 또 다시 한 일주일 동안 떨어지면서 또 여기에 지금 여기서 매수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두 번째 자리에서 매수할 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올라갈 때는 네. 조급하게 우리가 이거 더 갈 것 같으니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쵸. 만약에 이제 기준을 매매 타이밍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눌리면 이제 난 사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기준이 나오는 거고, 오히려 이 기준이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근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나서 또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은 40만 원까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걸 배웠어요. 여태까지 고점에서 꺾이는 패턴을 배웠고, 네. 그렇죠? 거기서 무리하게 우리가 공략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저점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눌리는 자리, 그 부분까지 우리가 공략을 한다 그러면 바닥에서 사는 건 아니겠지만 무릎에서 사서
추세가 돌린 자리에서 샀기 때문에 여태까지 매매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네. 없어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제가 뒤에는 온라인 강의에서 좀 해드릴 텐데, 오늘 1강부터 4강까지 좀 내용이 좀 어려웠나요, 우리 앵커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제가 좋았죠? 오늘 사실 네. 처음 옆에서 직접 들어보는데 네. 제가 저처럼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해가 아마 가득 다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도 감사하니까 네. 저도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에 또 이해는 분명 되실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저랑 똑같은 차트를 어,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이죠. 핸드폰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계좌 회복이 되려면 와. 저랑 똑같은 이런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이걸 만약에 들어오면 어느 자리에서 사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을 열고 그 안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한번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로요. 카메라 켜시고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제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노란톡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누르시면 소통방이 제가 거기서 온라인 클래스를 특강을 진행하니까 누르셔서 네, 들어오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방송 중에 멘토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제 내용은 알겠다. 이거 저점도 잘 잡아야 되고 고점도 잡아야 되고 매매 포인트도 잘 잡아야겠다라고 아시겠지만, 완전히 나 혼자서도 내 차트 안에서도 내 포트 안에서도 좀 잘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온라인 특별 강의 들어오셔서 오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도 조금 더 훈련해보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온라인 강의 참여하고 싶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라고 하신다면 지금 화면 아래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 온라인 강의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온라인 무료 강의가 열립니다. 이제 진짜 내 계좌 회복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월요일에 이 계좌 회복의 기본기도 다져보시고, 수요일에는 정말 실전 노하우 강의까지 나눠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 오늘 들었던 이야기 조금 더 다져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다음 주 온라인 강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오늘 멘토님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한다니 정말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해주실 말 있으실까요? 네, 지금 요즘에 네.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힘듭니다. 네, 맞아요. 힘들고 또 정말 이게 종목이 언제 올라갈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주식 처음 할 때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누구보다 알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경험을 좀 더 빨리 했으니까 그래도 더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열심히 여태까지 지금 제가 3개월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충분히 좀 노력했는데 네. 좀 다 전달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2대1 방송 또 참여할 거거든요. 네. 결국 다시 돌아올 때 또 더 좋은 강의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멘토님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 특별 강의에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